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1월 2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조금 약하게 진행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서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1.9%까지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도 2.3% 반등을 하면서 89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8천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1,80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2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는 형태고요. AI에 대한 버블 이슈로 계속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AI에 대한 버블이 어느 정도 불식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버블에 대한 불식 포인트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그래서 매도를 멈추긴 했지만 확실히 뭔가 좀 강하게 이전처럼 조 단위의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좀 매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수를 해도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장에 대한 이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7,8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를 제외한다면 사실 크게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투자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는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890포인트로 2.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왔다 갔다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60일선 아래까지 이제 추가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투자 수급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1,800억을 매수했고 연일 이제 이어지던 매도가 좀 멈추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21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크게 금융 투자 말고도 다른 투자자가 매수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 다우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전에 장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0.6% 정도 올라가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제 반등을 했고요. 상해종합은 좀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0.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의 환율은 1,469원으로 지금 원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470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또 강달러에 대한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2월에 있을 금리 정책이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 원달러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금리가 우리나라와 이 미국 시장금리가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과연 이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환율들도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지금 3.3%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치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년 동안을 보더라도 시장금리가 이제 쭉 떨어져서 2.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지금 이제 0.8%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이제 내려오다가 멈춰 있는 상태, 동결 상태인데요. 이 시장금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정책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에 있을 세계 채권 지수 포함에 있어서 좀 이제 유동성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8%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1%대에서부터 0.8%가 더 올랐습니다.
불과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1%대였는데요. 지금 이제 1.8%까지 일본의 시장금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23년도 1월 달부터 해서 시장금리가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이 지금 기준금리를 11월도 동결을 했는데요. 지금 이대로 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일본의 환율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엔달러가 지금 155엔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12월에 있을 일본의 금리 정책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 금융 완화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본의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그 물가가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전에 7월달, 8월달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그런 움직임들, 근데 그건 작년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추가 인상을 했을 때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시장이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죠? 투기가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런 요인들이 움직였을 때 좀 시장에 대한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큰 시장은 지금 확실히 AI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동력이 생겼습니다. 구심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외부 변수들이 이렇게 툭툭 찔러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잠깐 흔들리겠지만 점점 이제 구심점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변수가 좀 있는데요. 한 달 반 늦게 나오는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한참 나오다가 미국의 셧다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그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 고용 지표가 이제 9월 달께 나왔고 만약에 9월 달에도 좋지 않았는데 그럼 셧다운 이후에는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12월에 금리 정책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었을 때 오히려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AI에 대한 그런 이 혁신이 뭔가 고용지표를 당장 좋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AI에 대한 혁신과 고용지표가 내려가는 것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AI가 이제는 단순히 이제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투입되는 것을 줄이고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서야 그런 이제 단순 노동에 대한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실업률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 AI에 대한 혁신이 더 이루어졌을 때 그 AI에 대한 파생되는 직업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경기가 다시 고용 지표가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뭔가 경제는 활성화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향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금 연준이 11월 9일까지 데이터를 보았을 때 금리에 대한 동결 의견이 더 높습니다. 67.2%로 지금 동결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관세에 대한 인플레 영향 때문에 점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도 인하를 해버리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듯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이 보다 늦춰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또 재발되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제 이 관세에 대한 계획을 늦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트럼프의 그런 상호 관세가
법적으로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있죠.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 관세에 대한 힘을 좀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사실 높여도 이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수입 들어오는 그런 물가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높아졌을 때 또 미국 내부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같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트럼프가 향후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좀 안심을 시키고 금리에 대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점점 이제 관세에 대한 힘을 조금씩 빼가면서 이제는 AI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700원 올라서 4.9% 올랐고요. 78,1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AI에 대한 버블이 나왔다가 또 하루 지나면 괜찮았다가 최근에 계속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차트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드앤숄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듯 하지만 사실상 이 엔비디아발 AI에 대한 버블이 불식됨으로써 사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적절하게 둔화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면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더 들어오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AI의 활성화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거라고 예상은 하지 못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트를 예상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를 파고 이렇게까지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올라간 것도 힘들고요. 차트는 지금 분석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이 기업이 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 시장의 구심점, 이제 AI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39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큰 매수 없었고요. 최근에는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매도는 끝난 것 같지만 뭔가 강한 매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조금 더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캐파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캐파 증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이제 2028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 공장을 운영을 해야겠죠. 2027년부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경쟁자가 등장을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는 없고요. 해외에서는 사실 일본 이 도시바, 히타치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쪽, 독일의 지멘스 이쪽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이 또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61,600원, 1,000원 정도 올랐고요. 1.6% 많이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일단 건설 EPC가 주력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HD 현대를 필두로 해서 SMR 쪽에도 같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홀텍사와 함께 주요하게 SMR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홀텍이 이제는 10기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됨으로써 현대건설이 그 EPC 역할을 주요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D 현대가 이제 또 그 원자력 관련된 주요 기기들을 또 생산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뭐 크게 반등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확실하게 이제 AI에 대한 버블에서 벗어났을 때 또 한번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미 페르미 이 프로젝트에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지금 불가리아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벌써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런 이 원전 공동 합의를 사실 제외를 하더라도 이미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그런 국내 건설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고요. 네, 최근에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 전에 이제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도 이제 같은 이제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AI에 대한 산업과 이제 원자력이 묶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틀 정도 올랐고요. 거래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8,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이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S&T 에너지는 4만원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850원 올라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에 지금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이제 LNG 플러스에서 SMR가 엮였기 때문에 S&T 에너지도 이제 SMR에 대한 이 테마가 부각되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향후 이제 움직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고요. 서서히 이제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10,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조금씩 매수량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BHI가 오늘 확 올랐죠. 9.6% 정도 반등을 했고요. 45,00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HI도 사실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수주도 크게 했고, 그러고 이제 수주 잔고도 많고, 이제는 미국의 원자력 기업들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협의까지 하고 왔는데 계속 주가가 밀리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반응을 좀 한 것 같고요. 확실히 이 BHI 수주 잔고도 역대 최고치고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기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엮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6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했는데 다행히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투자자도 연일 매도를 끝내고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BHI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용은 이제 성광밴드는 2.2% 정도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조선 테마와 함께 좀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LNG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애매하게 흘러감으로써 주가가 눌러졌습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버블과 함께 전력기기에 대한 이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성원밴드도 분명히 그런 이제 주요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이 근본이 되는 피팅관을 판매하는 기업이라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익률이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미국의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성광밴드의 이제 이 구조가 향후 어떻게 되는지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을 꽤 오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를 파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비중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8,000주 오늘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연기금 투자자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이 매수 세력으로 성원밴드를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도 오늘 2.3% 정도 반등했고요. 550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뭐 크게 이제 하락한 것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여전히 골 모양의 이 반등 추세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21선과 갭이 벌어져 있고요. 약한 모습이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7,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조금이지만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11월 5일부터는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또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5월달에 집중 매수했던 부분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금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주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SMR에 대한 테마로 힘을 받았을 때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진이고요. 우진도 지금 8% 정도 반등을 했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확실히 근데 우진은 좀 올라갈 때 가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61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대로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지만 향후 이제 밴드를 더 넓혀서 이제는 2만원대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진도 확실히 최근에 흐름을 탔다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연일 매수를 이어갑니다. 12만 주까지 또 매수를 했고요. 이 잠깐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10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48,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그 다음은 보성파워텍 6%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적절한 시점에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61선 지지해주면서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수렴 구간이 형성되면서 이 밴드가 유지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단식의 상승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추가적인 이 모멘텀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기대되는 흐름이다. 외국인 투자자 조금씩 매수해주고 있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일단 강하진 않지만 2% 정도 반등했고요. 바닥 라인 근처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체 밴드는 꾸준히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금방 내려와서 실망스럽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떨어진 것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이탈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을 살펴봤고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과 함께 좋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미국의 AI 전략을 위해서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를 예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연구소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총동원을 해서 주 규제를 견제하는 추가 행정명령도 준비함으로써 AI에 대한 확장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1세기판 맨해튼 프로젝트의 비견될 국가 전략으로 구정을 했고 국립연구소와 민간기업을 총동원하는 행정명령 발표를 예고했다. 그래서 다음 주 백악관에서 미국 AI 개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일환으로 제네시스 미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주죠. 그래서 11월 말에 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공식 발표 전까지는 세부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AI에 대한 그런 국가 행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규제를 또 최소화시키는 행정명령을 준비를 하면서 향후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이 또 한 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개발과 이제 확대를 촉진시킨다면 가장 근본이 되는 AI를 활용하기 위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될 텐데 벌써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특정 주는 전기료가 15%까지 벌써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미국의 AI 발전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값싼 에너지, 경제적인 에너지를 빠르게 늘리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AI의 주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버블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도 거기에 이제 이행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이제 미국이 원자로 최대 10기 구매를 위해서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사실 이 10기를 짓기 위해서 110조를 미국 행정부에서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일본 5,500억 달러 중에 또 일부 1,000억 달러가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라고 일본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억 달러는 GE 히타치 합작사인 SMR 모델을 짓기 위한 또 투자금으로 사용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000억 달러 정도가 미국의 이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만큼 이 미국의 에너지에 상당한 비용이 또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2,000억 달러의 현금 중에 상당 부분 이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유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정말 지금 전력이 급하거든요.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데 전기료는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AI를 늘리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살기 힘든데 이 AI 개발해서 뭐 하느냐라는 AI 회의론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이 좋은데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해서 이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를 늦추는 그런 이제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증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착실하기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0억 달러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신형 원전 건설에 투입될 거고요. 이제는 일본 기업들도 같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독점하려는 그런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다시 투입됨으로써 조금 이제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저 대규모 프로젝트를 사실 한국이 홀로 부담해서 전부 다 자금을 대서 하기보다는 미국도 사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의 저 거대 자금을 또 유입시켜서 같이 그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이 AI라는 산업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천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좋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파이에서는 지금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요거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는 AI 지원 데이터 센터와 자국내 제조 부흥에 필요한 전력 부족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설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고민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제조업이 정말 이제 많이 다운되어 있었고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지금 최근에 와서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속속들이 완공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AI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게 점점 이제 이 달리는 말 위에 탄 것처럼 이제는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빅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깜짝 실적으로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량이 벌써 내년치까지 꽉 찬 것 같습니다. 700조 이상으로 지금 수주를 했고요. 그 2027년까지도 물량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 2년 사이에 이 사이클이 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던 그런 소규모의 사이클과는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미국의 최대 원전사 컨스텔레이션도 5.3% 올라서 한 달간의 조정폭을 만회했고요. 네오클라우드 코어웨이브도 강세고 GE 버노바도 전력 장비 수주가 급증을 함으로써
점점 이제 이 또 한 번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쪽으로 관심도가 포커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록필드도 이렇게 146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엔비디아도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에너지와 이제 데이터 센터 등 인수 목표를 해서 10년간 AI 인프라 구축에 1경 원이 투입될 거다라는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자금들을 블록필드도 쏟아부을 거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 시장에 투입이 될 거다라는 예견을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금을 지금 쏟아부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돈을 풀지 않더라도 지금은 자금이 나오는 이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간 고용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뭔가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의 그런 이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와 별개로 AI에 대한 그런 확산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현금을 이제 줄이면서 이제 일부 다른 투자금에 대한 그런 이 소극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주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샘 알트만 SMR 오클로도 이제 지멘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원전 기자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박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가 원전용 증기 터빈과 발전기를 조달하게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지멘스가 또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연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대체 이 제작사를 찾음으로써 그 시장을 이제 가르기 시작했을 때는 본격적인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될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전이 이제 바라카 5,6호기를 정주행했습니다. 최근에 UAE와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국 진출도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UAE에 대한 바라카 5,6호기, 7, 8호기까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꽤 오래되었는데 크게 지금 진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전력이 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UAE와 사우디를 최첨단 칩을 공급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중동 지역도 전력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근데 원자력 에너지가 경제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특히 UAE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향후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이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원전에 대한 개수도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UAE도 그 전력을 이제 다른 중동 국가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그런 향후 추가적인 협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BHI 기업은 이제 대형 원전 프로젝트의 SMR 본격 진출까지 임박을 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경신함으로써 이제 황금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서 1,500억을 수주했는데 이제 2027년에는 체코 원전 수주도 기대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국 프로젝트에도 보조기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국 내 대형 원전이 착공되었을 때 그런 보조기기 시장이 크게 열릴 거다. 그리고 SMR 산업에서도 핵연료 이송장치 FHS를 또 이렇게 공급 논의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산업만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상풍력 시장도 정말 큰 시장입니다. 백조 시장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큰데요. 재생에너지도 같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시장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6.3조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사업을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울산 쪽에 있는 이 대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을 때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아래쪽 하부 구조물들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울산 쪽 말고도 서해 쪽, 남해 쪽도 이제 속속들이 그런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정부도 연말에 그 관련된 이 10개년도에 10년 동안의 향후 이제 해상풍력 공급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포커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겁니다. 미국은 이미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지을 거고요. AI 인프라, 지금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지을 거고요. 네, 석탄 에너지 줄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력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건데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 확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원자력 확대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어떤 에너지, 석탄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늘려야 된다, 요거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늘리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